프렘프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시입니다. 지금 중국은 마스크로 재미 보려다가 된통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C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중국의 마스크 장난질을 이미 파악했고, 전 세계는 중국이 마스크로 어르고 달래는 외교전과 가격 뻥튀기로 재주부리는 왕서방의 꼴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폭발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잔머리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C19 사태의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C19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숨겨왔으며 도리어 많은 의료 장비를 비축하는 비열한 짓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파악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1월 수입량은 수술용 마스크가 278% 증가할 때 수출량은 48%를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술용 보호복도 수입을 72% 증가했고 의료용 인공호흡기 수출은 45%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외교전에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도 초기에 대량으로 수입해 확보하고 있었던 그 마스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수출했는데 때로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또 엄청난 분량으로 반품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C19로 국내가 힘들 때는 바로 마스크 등 의료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외부의 원조와 기부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가 힘들 때는 다시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중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의 마스크 생산 기계는 돈을 찍어내는 프린터와 같다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의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스크 등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신설되었고, 현재로는 28,000여 개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의 지역에서는 반품이 되거나 일부 제품은 소각 처리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수백만 장의 불량 마스크가 도착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중국 대사관은 업체 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다 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량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데에도 중국은 여전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보거를 양식하던 작은 섬 장쑤성의 양종은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폐를 찍어낸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직물기가 계속 돌아갔고, 시내 호텔에는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로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활황은 부작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의료용은 여과율 95%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N95 같은 보호 마스크는 98%의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양종시 규제관리국에서 불시에 업체를 점검한 결과 많은 샘플들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40%의 여과율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M 제품의 위조 마스크도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많은 해외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800여 개의 업체를 폐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은 또 어디로 거미줄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중국이 대형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국유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중간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살펴보니 중국 정부에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20년 동안 중국과 거래를 해오면서 최근처럼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며, 중국 업체들도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국유화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마스크 외교전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미 파악된 대로 미국 당국은 올해 초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줬고, 중국은 넙죽 잘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은 C19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 은폐를 하고 있었고, 해외로의 유출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마스크 부족은 여전하지만 중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7일 중국 기업 60여 개 회사에 대해 미국 시장에 의료용 마스크 N95를 수출하는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결국 생산 허용 중국 기업은 80여 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미 당국의 규격 심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도 중국 자체 기관에서의 심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보증으로 유통을 인정했지만, 계속적인 불량 발생 및 위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은 7일 FDA는 C19 관련 사기성 제품과 싸우고 있다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중국 제품들이 산업용 표백제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시켰습니다. 결국 해외 언론에서 중국이 체면을 차리려고 시작한 마스크 외교전은 체면을 잃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불량 제품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양심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는 왕서박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참 대단합니다. C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중국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키트를 수입하는 한 유럽 국가에서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시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써봤지만 불량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모든 생산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4일 국내 진단키트 수출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 정도에서 진단키트 요청 연락이 왔다며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제품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루마니아가 2만 개, 콜롬비아가 5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남미를 포함해 전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신뢰하며 다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며 3월 23일 한국은 64명의 환자 수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루 만에 8,500명이 넘게 증가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CBS는 6억 명의 국민을 끌고 가거나 집에 가두는 락다운을 수행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락다운 없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그 막대한 검사 능력으로 다시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을 보라며 유럽과 미국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고들리브 미국 FDA 전 국장은 우리가 한국 같은 결과를 얻을 기회는 놓쳤더라도 한국의 방법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똑똑하고 공격적인 공중보건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WHO는 이미 대응이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고 한국을 많은 국가들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WHO는 긴급 방안에 서울 의료원을 찾아 진료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집중 살펴보며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WHO 자문위원들은 신뢰도 높은 한국의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 했다고 했고 서울의료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전달해 세계 방역체계 구축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WHO는 환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중국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한국이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3일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지원 로봇까지 선보였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서울의료원의 발열 감지, 운송, 살균 소독 등을 담당하는 3종 로봇을 각각 2대씩 지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운반 로봇은 위험한 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 폐기물들을 운반해주고 살균 로봇은 구석구석을 소독해서 30초 만에 위험인자를 99%까지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로봇은 앞으로 의료시설 외에도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 잇따라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병상관리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등장시켜 첨단 대한민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기획 사무총장 에릭 소라임이 올린 한국의 워킹스루 영상에는 놀라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한국에 유학 중인데 거기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릭 소라임은 따님이 한국에 있다는 걸 기뻐하셔도 된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 중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왜 미국은 이 같은 검사를 못하냐며 트럼프가 관련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미국에서 워킹스루를 하면 문을 여는 데만 $50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대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미국에서도 검사가 무료라고 같은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미국 TV 드라마 워킹데드에 출연한 다니엘 류먼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류먼이 받은 병원 진료비 영수 증에는 $9,116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145만원이나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중증, 고령, 최근에 중국이나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하도록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미국의 현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은 만약 걸리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불안에 떨며 한국에 오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행 행렬이 폭주하자 최근 한국행 비행기 티켓값이 3배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 대처하면서 완벽한 모델을 전세계에 제시해줬습니다. 외신들이 지적한 한국 모델의 4가지 놀라운 점은 민주성, 선진의료, 투명한 정부, 의료보험 제도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대응책을 구축해 놓았습니다.